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전거도 차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차죠. 차는 중앙선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자전거는 거꾸로 올 때가 있죠. 역주행해오는 자전거의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죠. 여기서 우회전하는데 자전거가 오더니 아이쿠 옆에 지나는 택시까지 부딪힙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꺾는 순간 역중에 오는 자전거랑 부딪혔고요. 자전거 옆으로 튕겨지면서 1차로를 지나던 택시랑 부딪혔습니다. 택시는 잘못 없죠. 그러니까 택시는 빼고 불박차하고 자전거의 문제로 남게 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자전거도 차인데 거기서 역주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자전거 100% 잘못이죠? 라는 입장이고요. 자전거 운전자는 아니 내가 역주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길 한가운데로 온 것도 아니고 전 길 가량 내려왔어요. 아저씨가 똑바로 갔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거기서 갑자기 꺾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들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자전거 오는 게 보이죠? 이 영상에는 좀 시커멓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잘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불박차는 자전거가 역주행에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는데 이때는 늦었지요. 이때는 방법이 없지요. 자전거 운전자가 멀리 바라봤으면 자동차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래쪽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고 직전에 그때 피합니다. 그때.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이번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경찰에서는 자전거를 1차량, 즉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 자전거 역주행한 거 잘못한 거 아니냐? 중앙선 침범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자전거는 역주행에 중과실이 있고 자동차는 우회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있고 한쪽은 무거운 중과실, 한쪽은 일반 과실. 따라서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역주행하긴 했지만 그 역주행이 자동차가 엄청 빠르게 역주행한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엄청 빠르게 역주행한 것도 아니고 자전거다. 자전거 속도가 빠르지 않다. 자전거가 그리고 길 가운데로 온 것도 아니다. 저 멀리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라든가 또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방법이 없다 하겠지만 자전거는 그렇게 빠르진 않다. 불박차 운전자가 앞만 봤으면 자전거를 발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전부터 자전거는 가끔 역주행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시장 가보세요. 원단실의 자전거들 거꾸로 많이 와요. 길 가장자리 쪽으로. 그럴 때 자동차가 앞을 잘 보면 사고 안 나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큰 길에서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불박차가 골목길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큰 길로 우회전을 나올 때 왼쪽에서 직진한 차가 있나 없나 보고 차 없네. 그리고 꺾는데 갑자기 달려오는. 그러면 안 보였었잖아요. 안 보이던 자전거 갑자기 달려오면 나는 뭐 어쩌란 얘기냐. 물론 꺾기 전에 한번 더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안 보이던 곳에서 갑자기 달려온 자전거의 잘못을 더 크게 봐서 자전거 60 또는 70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전거가 보이죠. 앞만 봤다면. 한편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가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느냐 아니냐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 영상에서는 째깍째깍 소리가 안 나요. 오디오가 없습니다.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갔다 그러면 자전거가 오는데 그걸 왜 못 봤느냐. 자전거가 오는 것은 애가 뛰어오는 거랑 비슷해요. 학생이 뛰어오는 거랑. 그걸 못 보고 꺾었으니까 자동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했으면 불박차를 70, 자전거를 30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깜빡이 켜고 들어갔다 그러면 자전거가 앞을 잘 보고 아하 저기 우회전하는 차가 있구나. 그럼 내가 브레이크 잡아서 피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와서 들이받았으니까 깜빡이를 켰다면 자전거를 더 많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깜빡이 안 켰을 때는 자동차 70, 자전거 30.
깜빡이를 켰다면 자동차 40, 자전거 6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의 교통섬 아십니까? 인도와 차도 사이에 조그맣게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위한 섬이 있습니다. 조금 건너와서 넓은 횡단보도 건널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곳이죠. 그 교통섬 근처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인데요. 직진하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의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직진 신호에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우회전차 나갔고요. 여기서 갑자기 어이구 어허. 이번 사고는 1, 2, 3, 4차로, 1차로는 좌회전차로, 2,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우회전차로입니다. 불박차 직진 우회전 가능한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3차로에 조금 앞에 가던 차가 정지선 근처에서 갑자기 꺾으며 들어왔습니다. 불박차로서는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나는 어쩌란 얘기냐. 방어 운전할 시간이 없었다. 100대 0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상대편 보험사 그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바퀴가 구르고 있었는데 앞쪽으로 같이 가고 있었는데 100대 0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양보하더라도 90대 10이다. 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률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는 늘 하지요. 바퀴가 구를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끼리 급차로 변경일 때 70대 30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깜빡이 킨과 동시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최대한 양보해 주는 것이 90대 10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그 보험사에 운전 잘하는 사람 100명 데려와봐라. 100명 보고 나랑 똑같이 4초에서 직진해라. 내가 3초에서 잘 가다가 갑자기 꺾어볼 테니까 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는데요? 100명 중에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90대 10이라고 그러느냐. 90대 10이 되려면은 100명 중에 10명이 피할 수 있는 게 90대 10 아니냐. 그러나 우리 보험사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끼리는 100대 0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보험사가 갖고 있는 과실기준표,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표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끼리는 100대 0이 없어요. 100대 0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100대 0까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해줄 텐데 기준이 없어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의 과실기준표, 그것은 보험사 직원들끼리만 쓰는 거죠. 법원의 판사들은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판사들은 예상도 못했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사고, 판사들이 나도 못 피하고 옆에 판사한테 물어봐도 못 피하고 옆방 판사도 못 피하고 우리 판사들 10명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피해. 그게 100대 0이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 과연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선 들어가죠. 앞차가 불과 1m도 안 되죠. 한 50cm 정도 앞에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차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상대차가 깜빡이를 언제 켜나 보겠습니다. 깜빡이를 바로 이때 켜죠. 근데 상대차 깜빡이 이때 딱 켜는데요. 정선은 막 넘으면서 깜빡이 킵니다. 깜빡이 켜는데 잘 보이지도 않네요. 깜빡이 선명하게 주황색이 번쩍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운전자 눈에 저게 보였을까요? 불박 영상에는 보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눈하고 불박 영상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설령 이때 눈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깜빡이 한번 켜주고 사고 날 때까지 얼마 걸릴까요? 상대차에 희미하게 오른쪽 깜빡이 한 번 보이고 그리고 사고 날 때까지 겨우 1초 걸리는데요. 1초 동안에 불박차 운전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깜빡이가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보였다 하더라도 그 1초 동안에 도망갈 때 있나요? 왼쪽으로 가면 그 차가 들어오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교통섬이 있죠. 신호등이 있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불박차는 으악 하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하늘을 솟거나 땅으로 꺼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 예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직진으로 가는 거잖아요. 직진. 우회전할 차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회전할 차는 교통선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박차 가고 있고 앞차 우측 깜빡이 켜고 어디로 가나요? 바로 여기죠. 교통선 오른쪽으로 교통선과 인도 사이로 가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교통선과 인도 사이로 가지 않고 교통선을 끼고 우회전하는 것. 그것은 우회전 방법이 잘못됐다. 그 자체는 위법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범칙금 부과한 거 정당하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상대편이 저기서 우회전하는 건 예상할 수 없지요. 우회전하려면 미리 제일 바깥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교통선 바깥쪽으로 가야 되죠. 당연히 직진할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정선을 밟으면서 깜빡이 희미하게 켜고 바로 들어온. 깜빡이 켜려면은 30m 전에 켜라고 돼 있어요. 30m 전에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오른쪽에 차가 있나 없나 보고 그럴 때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이 킨과 동시에 자기만 급했던 거죠. 아 놓쳤다. 여기 우회전이다. 급하면 사고 나는 겁니다. 저쪽 급했고 나는 저쪽 차가 당연히 직진할 줄 알았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예상도 못했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지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면은 불박차로서는 도저히 재간이 없는 겁니다.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보험사에서는 같은 방향끼리는 100대 0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 가면 저걸 어떻게 피해? 저걸 어떻게 예상해? 따라서 법원에 가면은 100대 0으로 판결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길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정상대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 시골길입니다. 잘 가고 있고요. 앞차 가고 저 앞에 흰색 트럭을 보세요. 저 흰색 트럭이 갑자기 그렇다면 아니 서 있던 차가 앞차 보내주고 내가 저거 갑자기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냐. 이거 완전 난 날벼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상대차 보험사는 헤헤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조심했어야죠. 100대 0은 없어요. 선생님도 잘못이 있습니다. 선생님께도 10%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90대 1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는 아주 전형적인 정차에 있던 서 있던 차가 출발 중에 일어난 사고죠.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 사고는 서 있다 출발한 차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70대 30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양보해서 90대 10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100명의 운전자 중에 몇 명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90대 10이 되려면 100명 중에 10명은 피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과연 이번 사고 100명 중에 10명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죠? 저 앞차 가만히 서 있다가 이때 움직이는데요. 흰색 트럭을 막 지나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옵니다. 멈출 수 있나요? 도저히 못 멈춥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것만으로 100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에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과연 이 상황에서 저 흰색 트럭이 움직일 가능성이 미리 예상될 수 있었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불박차 있대요. 비상등 킨 것도 아니고요. 또 왼쪽 깜빡이를 킨 것도 아니고요. 뭔가 비상등이나 깜빡이를 켰다 그러면 저 차에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구나. 그럼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거기에 대비해서 조심을 하겠죠. 하지만 상대차 아무런 깜빡이나 비상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에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왼쪽은 없어요. 브레이크 등이 왼쪽은 고장나고 오른쪽은 들어와 있는데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이기 때문에 저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앞쪽을 보면서 가는 불박차 운전자가 오른쪽에 서 있는 차에 브레이크 등이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오고 그것도 약하게 들어와 있어요. 저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차는 사람이 안 타 있는 차, 주차된 차로 생각될 수 있죠. 주차된 차가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 못합니다. 또 만일 저 브레이크 등 들어온 것을 봤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앞에 트럭 하나 지나가고 있죠. 저 차 지나가고 불박차 이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설령 사람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차 지금 한 대 지나가고 뒤에 또 차가 오네. 그럼 저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때는 또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서 있는 걸로 생각했던 차가 이때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뭇가지랑 똑같이 생긴 벌레가 있는데요. 대벌레 보셨나요? 저 봤어요. 잔디밭에서요. 뭔가가 나뭇가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근달해봤어요. 근달이가 그때서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벌레인지 몰랐어요. 완전히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저 트럭이 완전히 가만히 서 있는 걸 알았어요. 주차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차가 불박차 막 지나갈 때 그때 쑥 들어올 거.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움직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는 너무나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고, 과연 100명의 운전자 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몇 명이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 차가 움직일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각본이 있다면 그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각본이 없습니다. 100명의 운전자 중에 피할 수 있는 운전자는 거의 없겠죠. 100명의 운전자 중에 운 좋게 급히 핸들 틀어서 사고를 면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만약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차고 오고 있었다면 더 커다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들어올 때 너무 가까워서 핸들 틀기도 어렵던 상황이에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없는 차로 여겨졌던 트럭이 갑자기 들어온 사고,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입니다. 1, 2, 3, 4, 5차로 불박차는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5차로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졌는데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선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던 차가 출발하는데 저 차가 갑자기 꺾어 들어갔고, 오른쪽에 5차로에 횡단보도 쪽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요. 불박차 그 차를 봤어요. 그 차가 왼쪽 깜빡이 켜길래 서 있다가 이제 출발한다는 의미구나. 그리고 그 앞에 오토바이 가고 있으니까 4차로로 가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꺾어 들어온 거예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제일 바깥에 있던 차가 갑자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깜빡이 켰지만 그것은 서 있다가 출발하려는 그런 걸로 알았죠. 저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그 차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거예요. 잘 보세요. 따라서 100대용은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에 과실이 있을까요?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는 신호위반이면 100대용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신호위반 아니면 100대용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호위반 아닐 때 100대용 많이 있지요. 비보좌회전.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갔는데 동시에 갑자기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비보좌회전 사고 신호위반 아닌 걸로 바뀌었죠. 2010년 8월부터. 그 전에는 신호위반이니까 100대 0이다. 이제는 신호위반 아니니까 80대 20이다. 그 말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고인데 시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불박차가 과속했다라든가 불박차가 저쪽에 들어온 차를 못 보고 갔다라든가 그럴 때는 100대 0 아닐 때도 있겠지만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들어가는데 그때 맞으면서 갑자기 좌회전에 들어오면은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따라서 신호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대 0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도 신호위반이다 아니다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불박차 운전자가 과연 피할 수 있었느냐 아니냐를 놓고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죠. 오른쪽에 검은 차가 이제 슬슬 움직이죠. 슬슬 움직이는데 그 앞에 오토바이가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 때문에 4차로 들어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때 느낌 이상한 거죠. 이때 두 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 앞에 횡단보도 그리고 정지선까지 거리 합치면 10m 될까요? 그렇다면 저 검은 차와 불박차의 거리 길어봤자 12m 되겠죠. 제한속도 70km, 1초에 19.44m를 갑니다. 거의 20m를 갑니다. 상대차는 섰다 출발했어요. 속도가 느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2초 이내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자, 불박차가 가고요. 부딪힐 때까지 2초가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2초 동안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불박차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피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그 차가 오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피하면은 정지거리가 필요합니다. 정지거리. 시속 70으로 달릴 때 40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한데요. 결국 왼쪽으로 들었으면 저 건너편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불박차는 방법이 없습니다. 으악 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상대차가 갑자기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었나요? 예상할 수 없지요. 좌회전하려면 미리 1차로로 와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해야 되죠. 제일 바깥에 있는 차로 5차로에서 좌회전한다는 거 상식에 어긋나지요. 운전은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리부터 그 차가 들어오는 걸 봤다 그러면 저 차 하면서 속도를 줄이든가 빵빵 해주든가 할 수 있겠지만 상대차가 5차로 출발할 때는 서 있던 차니까 서 있던 차 출발할 때 왼쪽 깜빡이 키면서 출발하잖아요. 이제 출발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4차로, 3차로, 2차로까지 들어올 거 그것을 예상치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저런 상황에서 제일 바깥차로가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나는 직자 신호에 좌회전했다. 그러니까 신호위반 아니다. 따라서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다. 불박차가 방어운전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지만 하지만 불박차로서는 도저히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 주택가 이면도로 많이 복잡하지요. 차들도 많이 주차돼 있고요. 자동차가 잘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의 사고.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네, 주택가 골목길에 사람도 가고요. 옆에 차도 세워져 있고요. 천천히 가는데, 어이구. 하하. 불박차가 간 쪽은 넓이가 한 8m 정도 될까요? 그런데 자전거가 나오는 곳은 겨우 3m 정도 되는 곳이랍니다.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데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자전거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자전거가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갑자기 달려들었으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자전거 약자잖아요. 자전거랑 자동차랑 부딪혔을 때는 자동차가 다 해줘야 돼요. 치료도 해줘야 되고요. 하여튼 자동차가 잘못한 겁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를 따질 때 보험사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약자 보호의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4개고 자전거는 2개고 자동차는 크고 자전거는 약하고 자전거가 약하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요. 만약에 자동차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면 자전거의 100% 잘못이라면 그러면 자전거 약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겁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동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을 때 예컨대 80대 20이라든가 70대 30이라든가 자동차에게도 20 내지 30의 잘못이 있을 때 자전거 더 많이 잘못했지만은 최소한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 치료비는 다 물어줘라. 다른 보상은 안 해주더라도 치료는 다 해줘라. 이게 바로 약자 보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 있어서 약자 보호 원칙이 적용될 것은 아니에요.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이냐 따져서 자동차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자전거 운전자 치료는 다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의 미니 교차로입니다. 불박차가 조금 더 넓은 길을 가고 있었고요. 자전거가 보다 더 좁은 골목길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신호등이 없죠. 결국 이번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입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고 한쪽은 빨간불에 멈추고 또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화살표대로 가고 하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부 다 갈 수 있어요. 빨간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너도 나도 막 가다 보면 엉켜서 서로 못 가죠.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통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현저하게 먼저 들어와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차는 그 차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0몇 초 선진입, 이런 것은 선진입이 아닙니다. 둘째, 넓은 길차와 좁은 길차가 있으면 넓은 길차가 먼저 가야 됩니다. 한쪽은 직진이고 한쪽은 좌회전이면 그때는 직진차가 먼저입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도 직진이었고 자전거도 직진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좁은 골목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 사고 지점은 불박차 가던 길이 더 넓어요. 불박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양보하지 않고 그냥 쑥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선권 있는 불박차가 먼저 지나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불박차 잘못 없는 걸까요? 우선권 있는 차는 그냥 가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통행 우선권은 있지만 그러나 양보해야 될 차가 반드시 양보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빨간불이 없기 때문에 양보해야 될 차가 양보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올 때 또는 저기 차가 오는 걸 봤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라고 착각했을 때 양보하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나오면은 그때는 내가 피해야죠. 그냥 가다가는 사고 나죠. 사고 나면 상대가 죽거나 다칠 수 있고 또 나도 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31조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천천히 가라. 모든 차가 통행 우선권을 지키는 것은 아니니까 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느끼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정도로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뻥 뚫려 있을 때는 천천히 가다가 차 없네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뭔가에 가로막혔을 때 그때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죠. 나는 천천히 가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할 수 없죠. 따라서 안 보일 때는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일 때 건물이 있다든가 가로수가 있다든가 또는 주차된 차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좌우를 살피더라도 안 보이죠. 이번 사고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가 과속방지턱을 넘는데 이때 오른쪽에 뭐가 있나요? 오른쪽에 흰색 자동차가 세워져 있죠. 이 차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도 쓰지 않고 그냥 들어가다가 만약에 불박차가 한 1m 뒤에 섰다면 서서 살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른쪽 차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는 좁은 길에서 서행도 하지 않았고요. 일시정지도 하지 않았고요. 빠르게 나왔어요. 따라서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너 때문이야. 너도 일부 책임져. 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경우 약 2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법 주차한 차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데 일시정지하지 못한 것,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좁은 길에서 빠르게 나온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실비율은 자전거 70, 불박차 30 또는 80대 2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